최순실 씨의 재판에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 과거에는 좀 순하다 소리도 듣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따라했는데 갑자기 좀 이 돌변했다고 할 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얘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전 문체부 차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걸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선수를 위해서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 부탁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의아했다. 그래서 기억하고 메모까지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메모의 내용을 이 김종전 차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VIP, 박 전 대통령이죠. 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도쿄올림픽 지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놨는데 자, 이 수첩, 메모, 택시에서 잃어버렸다. 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측 변호인이 바로 이렇게 공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기록은 다 갖고 있지도 않고 수첩도 없다고 하니 주장밖에 없지 않느냐.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김종 차관 전 차관 보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그걸 아마 법정에서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뭐 김종 전 차관이 이 말을 저는 뭐 굳이 지어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이 이 말을 지어낸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가 그렇게 가벼워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일가를 도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이 최순실 씨 일가를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부분을 아마 강조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뭐 저 김종전 차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한다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아마 지금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아마 법정에 출두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질 신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개로 이 김종전 차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승마라는 것 자체가 아시안 게임은 몰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거의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위 말하는 체육계의 황태자인 김종전 차관이 봤을 때는 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이 지원이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데 하나의 큰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저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좀 날짜를 보면은 좀 의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김종 전 차관이 누구한테로 들었냐 했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인데 그게 7월 23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7월 25일 독대를 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23일 날 통화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상진 사장이 전해 들어서 그것을 김종전 차관에 얘기했다? 날짜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김종 차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런 날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탄핵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전 차관의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한화가 승마협회 지원사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자, 최순실 씨가 한화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를 얘기하면서 한화가 너무 김동선만 지원하고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갔을 때 단체전 금메달을 김동선 씨가 리더로 땄었거든요.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좀 이 그룹에서는 실력이 좀 낮았던 걸로 정유라 지원을 잘 안 해준다며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자, 기억이란 말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이 정유라 씨를 지원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출산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호전되면 지원하겠다며 해명하듯 말했다. 자, 이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 기억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런 말들이 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다 이미 알려진 바라서 뭐 믿을 만한 오히려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제 아시안 게임 정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올림픽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김종 차관의 이제 말에 신빙성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 경기는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말의 기량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을 보유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지원이 절실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억짜리 말 블라디미르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김종 차관의 이런 기억은 네. 진실에 가까운 기억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계속 이렇게 정유라 씨에 대한 임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최순실 씨가 얼굴이 벌겋게 생기가 돼서 머리를 감싸고 변호인을 통해서 저지까지 했다고요.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라고 제지하면서 굉장히 딸을 감쌌다고 해요. 뭐 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김종 전 차관이 놀랐던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승마협회의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게 한 것도 놀랐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또 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과 정유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시중에는 그 루머가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겨둔 딸이 아니냐라고는 오해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이 김종 전 차관이 느끼기에는 도대체 정유라를 위해서 그 승마협회 회장사도 바꾸고 올림픽에 메달까지 딸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김종 전 차관이 이것을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김종 전 차관의 얘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그 판단을 재판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 씨와 또 고영태 씨 같은 그 측근들에게 김종의 종이 이 벨 아닙니까 영어로? 벨이라고 하는 놀림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뭐 청문회에서는 무슨 비서다,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네. 상당히 깎아내렸는데 이 재판에서도요. 최 변호사님.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돌변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비꼬았다고 그래요. 머리가 참 컴퓨터처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 김종 차관이 전 차관이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 탄핵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제 머리가 좀 컴퓨터처럼 좋느냐 마치 그 1년, 2년, 2, 3년 전의 거를 오늘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억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라는 전형적인 어떤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 같은 경우 차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책도 여러 권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기억력을 이렇게 탄핵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얘기가 맞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는 대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전 부회장이 만나는 것은 5월 25일인데 어떻게 5월 23일 전화해서 둘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건 합당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억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그 재판부에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에 해서 신빙성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정 차관 청문회 때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지금 재판에서 거의 술술 다 분다, 도움이다, 뒤에 이해 도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걸까요? 쌓인 게 많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환경이 상당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네네.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뭐 삼성과의 문제를 이 예민한 문제를 본인이 국회에서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차관까지 했는데 정무적 판단도 다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네. 말 그대로 권력에 대한 끈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억눌릴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입학하게 된 거고요. 뭐 다 불었어요. 예, 그리고요 김경숙 전 학장을 만났다는 거죠. 예? 뭐 이 얘기를 다 불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 문체부 차관했던 사람인데 김경숙 만나서 정유라 입학을 부탁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철저히 연기를 했던 연기라는 걸 여기 말을 써도 되나요? 거짓말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이대 관계자들 왜 그랬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라를 부탁해. 정유라가 뭐길래? 대학원서 접수 알아봐 줄 때가 있어요. 최순실 회장이 묻습니다. 그러자 김종 차관이 이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정유현 신경 좀 써주세요. 그 정유라는 이대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어머 정윤혜 씨 딸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말을 타서 알아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2014년 9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작년 12월 4차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 사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처장이었죠. 김경숙 학장님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는 맹세코 아니야. 정유라 이름조차 생소해요. 이야 정말 지난 17일 김경숙 전 학장 재판에서 최순실이가 김경숙 좋던데요.
하고 칭찬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김경수 전 학장이 난 영혼이 맑으니까 이건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서로. 예, 들어보시죠.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어머니한테 말씀. 엄마한테.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서 됐습니다. 그 제가 거짓증은 계속 물었었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 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려하라는 말씀은 네, 아니었고,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권력 실세라는 거 알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정언이 이루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입학을 해? 데이빗 윤 알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빗 윤이 누구신지. 데이빗 윤을 왜 모릅니까? 데이빗 윤이 누구신.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빗 윤은 독일에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핵심이에요. 최순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나왔어요. 데이빗 윤 아버지가 윤남식이에요. 윤남식 씨하고 윤남수와 남편인 김천재 두 분은 80년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윤남수하고 김재천하고 알면은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 수 있겠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저는 이거 정말 말이 안 모르기 되는 때문에 것이죠. 모른다고 말씀을 자, 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정유라 씨에게 특혜준 의혹 인정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최순실 씨 알고 지내셨습니까?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지냈는데. 모르고 지내셨어요? 2015년 8, 9월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유라 씨에게는 특혜준 의혹에 대해서 인정 없습니다. 없으시고 인정 안 하시고요. 몸이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일 부끄럽게 만든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청문회에서 철저히 그 사실을 속였다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인들을 가장 부끄럽게 한 예,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학이라는 게 양심과 지성의 전당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잡아떼고 뭐 정말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그래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는 지금 김경숙 학장. 저분이 말하자면 이 사건을 정유라와 관계를 지금 정유라 특혜 입학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김종 차관이 말하자면 김경숙 학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이 배신은 못할 거다. 왜 그러냐? 저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김종이 내가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면 지가 공모자가 되니까 못할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김경숙 학장이 김종 전 차관의 그런 증언을 보면은 최순실 보고 직거래를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김경숙 학장한테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김경숙 전 학장은 최순실 씨가 그 참 좋은 사람이더라. 김종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불리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자기 딸 얘기를. 또 김종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고리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멀어세 하면은 그 중간고리를 잊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입을 딱 맞춰가지고 학장, 뭐 총장, 뭐 그 입학처장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저 특검에서 뺐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부인한 게요. 저는 이게 이래 적었는데 이유는 그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물증에서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물증이 없느냐? 이 고리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이게 특검에 발표하면 최순실 씨가 김종한테 부탁해서 김종이 김경숙
에게 이제 그 오히려 부탁을 해서 예, 예.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최경희 총장이 승인하에 남궁곤 입학처장이 실행했다. 이런 5가지거든요. 네. 이게 순차 공모인데 근데 여기서 특검이나 검찰이 김종을 빼버렸어요. 네. 이 말이 이게 김종의 부탁은 그냥 최순실의 단순한 청탁을 전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네. 근데 일국의 차관이 최순실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관급이 안 된다고 본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최순실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김종이 부정한 일국에. 청탁을 전달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김종을 아마 딜에가 빼버리니까 그게 순차 뭔가 공모가 다 딜이 깨져버리잖아요. 있었다? 예, 예. 직접 최순실과 공만 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부인한 게 아닌가 예. 이래 보고 예. 김종 차관도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정기환 의원님. 사실 청문회 할 때 이화여대 교수들이 나와서 그때라도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처벌을 받았다면 오늘 이 순간 김종 차관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지성인들의 양심은 지키지 않았겠느냐. 김종은 자기 살자고 진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대로 다 불었죠. 그래서 이것이 공익 제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 대학 교수들이 김종시키는 일 따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이지만 그런데 양심도 버리고 처벌은 처벌대로 다 받고 그 과정에서 진두지휘했던 김종 차관은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도망가 버렸다. 야, 이게 대한민국 고위공직을 했고 대학 교수를 지냈던 김종 차관이 국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정도냐.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교수였네, 또 김종 씨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은 근데 뭐 단순히 지성이 뭐 전달자- 말이 쉽지 저 정기환 의원님 아주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뭐 정권이 바뀌고 뭐 다 바뀐다고. 네? 그래서 뭐 공직자들이 지성 지킨다고 밥새끼가 나와요? 대학 교수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대학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 학장님하고 전부 다 시켜서 했어요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네? 존경을 받을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죠. 존경을 평소에 받지 않고. 아, 거짓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존경받는데 뭐 할까? 그거. 아니 이판사판 세상에 나는 내 혼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예.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가야 되는 자원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예.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참 순진하시네요 우리 정기환 의원님. 아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회 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 그런 사람이 살아 있어야 저런 자들이 저런 행태를 벌이는 것을. 그런 사람을 살아있게 하냐고요. 못 살아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들끼리만 살아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네? 저 양심을 버린 엘리트의 최후의 모습이 저는 비굴해 네, 보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 검찰개혁 얘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집단이 다 이익. 모든 집단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검찰 그렇죠. 대학 네. 교수 집단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위관료들 어떻게- 그렇죠. 네.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어? 다 우리끼리 그러고 산 거 아니야? 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저 수석이라는 자가 정책 조적 수석이라는 자가 아이고 뭐야 저 추석이 지나도 그냥 보내세요 그러고 그 부인은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정신이 명품이에요 이제 정신이. 더욱더 회초리를 높이 들고 내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살릴 네. 수 없습니다. 예. 괜히 또 애 낳았나 싶네요. 오늘 목소리를 좀 높이시네요. 이거 뭐 앵커가 목소리를 다 내니까 패널들은 할 일이 없네. 아니 왜 이러세요? 밥줄까지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냥 같이 같이 얘기를 하자. 그거 저도 끼어서 저희 다 자식 길러보고 하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들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더 먼저 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김광덕 본부장님. 어떤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항상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완전히 앞으로 계속 출연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저도 대답을 하자면 청문회에서 그럼 이대 관계자들이 아까 연기 아닌 연기를 왜 했느냐, 소위 말해서 거짓 증언을 왜 했느냐. 네. 이거는 아까 지적을 한 대로 김종 전 차관이 변신, 아까 배신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대 관계자들하고 최순실 측 간엔 다 이심전심의 교감이 있는데 김종까지 입을 다물면은 전혀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냥 거짓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은 이걸 특검에 가서 사실 이런 데 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불었는데 그러면 자기 아마 형량이 좀 줄어든다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이걸 몰랐는데 그 많은 이대 지금 관계자가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명 이상이 뭐가 연루돼 가지고 서로 거짓말로 해서 서로 짜가지고 하는 게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두 사람도 나중에 대부분 다 새어나오는데 맞아요. 3명 이상 하면은 반드시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숨길 수가 없는 거를 잘못한 그런 했습니다. 저 두 분도 저는 뭐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는 나는 총장이고 나는 그냥 정유라가 입학 지원했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실무선에 센 거잖아.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궁곤 입학처장은 나 총장님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거기 끄떡끄떡한 거 했으니까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한 거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어쩌다가 보직을 맡아가지고. 어쩌다 보직을 맡아서 내가 진짜 공교롭게 그 타임에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덮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내가 그 최순실한테 그 부탁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입학처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다. 결국 입학처장인 거지. 이 내 권한이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으로 다들 서로 미루는 폭탄을 돌리다 보니까 그 폭탄이 중간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네. 서영호 소장. 네, 뭐 김종 차관은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2대 관계자들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이유는 금등지사 때문에 그렇죠. 금등지사는 뭐냐면 영조가 남겼다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자 현 왕 실권자인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진 금등지사를 아는 사람들은 정조에 의해서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왕의 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 차관이 최순실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김경수 2대 학장한테 정유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부탁을 받은 이유는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김경수 학장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김경수 2대 학장이라든가 2대 관계자들이 봤을 때 이 사실을 밝혔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무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은 사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철저히 입을 맞춘 듯이 김종 차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라는 전형적인 어떤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 같은 경우, 차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책도 여러 권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기억력을 이렇게 탄핵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얘기가 맞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는 대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전 부회장이 만나는 것은 5월 25일인데 어떻게 5월 23일 전화해서 둘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건 합당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억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그 재판부에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 해서 신빙성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정 차관 청문회 때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지금 재판에서 거의 술술 다 분다, 도움이다, 뒤에 이해 도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걸까요? 쌓인 게 많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환경이 상당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뭐 삼성과의 문제를 이 예민한 문제를 본인이 국회에서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차관까지 했는데 정무적 판단도 다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권력에 대한 끈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억눌릴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입학하게 된 거고요. 뭐 다 불었어요. 그리고요 김경숙 전 학장을 만났다는 거죠. 뭐 이 얘기를 다 불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 문체부 차관했던 사람인데 김경숙 만나서 정유라 입학을 부탁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철저히 연기를 했던 연기라는 걸 여기 말을 써도 되나요? 거짓말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2대 관계자들 왜 그랬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라를 부탁해. 정유라가 뭐길래? 대학원서 접수 알아봐 줄 때가 있어요? 최순실 회장이 무슨 믿음?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김종 전 차관이 놀랐던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승마협회의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게 한 것도 놀랐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또 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과 정유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시중에는 그 루머가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겨둔 딸이 아니냐라고는 오해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이 김종 전 차관이 느끼기에는 도대체 정유라를 위해서
그 승마협회 회장사도 바꾸고 올림픽에 메달까지 딸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김종 전 차관이 이것을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김종 전 차관의 얘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그 판단을 재판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 씨와 또 고영태 씨 같은 그 측근들에게 벨, 김종의 종이 이 벨 아닙니까, 영어로? 벨이라고 하는 놀림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뭐 청문회에서는 무슨 비서다,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깎아내렸는데, 이 재판에서도요, 최 변호사님,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돌변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비꼬았다고 그래요. 머리가 참 컴퓨터처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 김종 차관이, 전 차관이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 탄핵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제 머리가 좀 컴퓨터처럼 좋느냐, 마치 그 1년, 2년, 2, 3년 전의 거를 오늘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억을 이제 나왔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한화가 승마협회 지원사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자, 최순실 씨가 한화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를 얘기하면서 한화가 너무 김동선만 지원하고,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갔을 때 단체전 금메달을 김동선 씨가 리더로 땄었거든요.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좀 이 그룹에서는 실력이 좀 낮았던 걸로, 정유라 지원을 잘 안 해준다며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자, 기억이란 말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이 정유라 씨를 지원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출산으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호전되면 지원하겠다며 해명하듯 말했다. 자, 이게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 기억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런 말들이 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다 이미 알려진 바라서 뭐 믿을 만한 오히려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왜 이제 아시안 게임 정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올림픽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김종 차관의 이제 말에 신빙성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 경기는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말의 기량이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말을 보유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지원이 절실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억짜리 말 블라디미르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김종 차관의 이런 기억은 진실에 가까운 기억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계속 이렇게 정유라 씨에 대한 임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최순실 씨가 얼굴이 벌겋게 생기가 돼서 머리를 감싸고 변호인을 통해서 저지까지 했다고요.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라고 제지하면서 굉장히 딸을 감쌌다고 해요. 최순실 씨의 재판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 과거에는 좀 순하다 소리도 듣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따라했는데 갑자기 좀 이 돌변했다고 할 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얘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걸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선수를 위해서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 부탁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의아했다. 그래서 기억하고 메모까지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메모의 내용을 이 김종 전 차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VIP, 박 전 대통령이죠. 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도쿄올림픽 지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놨는데, 자, 이 수첩, 메모, 택시에서 잃어버렸다. 자,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측 변호인이 바로 이렇게 공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기록은 다 갖고 있지도 않고 수첩도 없다고 하니 주장밖에 없지 않느냐.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김종 차관 전 차관 보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그걸 아마 법정에서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뭐 김종 전 차관이 이 말을 저는 뭐 굳이 지어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이 이 말을 지어낸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가 그렇게 가벼워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일가를 도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이 최순실 씨 일가를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부분을 아마 강조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뭐 저 김종전 차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한다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마 지금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아마 법정에 출두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질 신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개로 이 김종전 차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승마라는 것 자체가 아시안 게임은 몰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거의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위 말하는 체육계의 황태자인 김종전 차관이 봤을 때는 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이 지원이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데 하나의 큰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저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좀 날짜를 보면은 좀 의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김종 전 차관이 누구한테로 들었냐 했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인데 그게 7월 23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7월 25일 독대를 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그 23일 날 통화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상진 사장이 전해 들어서 그것을 김종 전 차관에 얘기했다? 날짜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김종 차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런 날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탄핵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전 차관의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